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자수첩 진행을 맡게 된 이려서울 김선영입니다. 기자수첩 10회를 맞아서 포맷을 살짝 변경했는데요. 지난주 발행된 이려서울에서 취재 뒷이야기가 살짝 궁금해지는 그런 기사들을 모아서 취재 기자에게 직접 생생한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미투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여자다 보니까는 이 기사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사회팀장 오두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환 기자입니다. 미투 운동 지금 엄청 급속도로 확산이 됐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사실 어디가 먼저 시작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작년부터 사실 미국에서 커다란 이슈가 됐었습니다. 심지어 그 잡지 표지에 미투, 그러니까 성폭력을 피해본 여성들이 수십 명이 실린 잡지까지 발행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해외 배우들이 나도 감독이나 연출자한테 이런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다 하면서 공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좀 조용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슬슬 조짐이 좀 이상하다가 거의 이번에 명절 전후에서 갑자기 급속도로 터졌죠. 근본적으로 처음에 먼저 터진 건 사실 검찰 서지현 검사 때문에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일각에서는 그 이전부터 성폭력 문제는 워낙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미투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서지현 검사가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분노하는 그 포인트는 보면은 그 나중에 기자회견이나 그 설명을 하면서 해명 자료를 내면서 그러죠. 나는 성희롱을 하지는 않았다. 합의하에 있었던 성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희롱이 뭔지 모르나요? 사실 저도 남자하면서 저런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니 저런 것까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물론 고은 씨나 이윤택 씨 같은 경우 기자회견은 저도 직접 보곤 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성희롱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법적으로 따져보면 알 문제고 근데 드러나는 사례들 자체가 솔직히 좀 애매한 것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히 만지는 것도 이제는 남자들은 두려워할 정도니까요. 만지면 안 되죠. 왜 만져요?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어깨에 손을 왜 올립니까?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렇지만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도 말은 못했지만 가끔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하면 불쾌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예. 이제 남녀나 성적인 것을 떠나서 남자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조민기 씨도 그렇지만 격려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을 풀려고 했다. 이런 해명,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분노한 세상의 절반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는 그 장례식장에서 엉덩이를 주물림 당했다? 주물렸다? 그랬고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주무르고 만지고 그랬다고. 다른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런 가불관계 때문에 거의 아마 스킨십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그렇게 만지고 주물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은 시인이 어딜 만졌다는 건 정확히 표현이 나오진 않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팔이나 엉덩이나 여성의 중요한 부위 이런 곳이 얘기가 되죠. 이윤택 씨는 너무 많아서 사실 취재하는 제가 봐도 이거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인데 물론 이윤택 씨 말만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 다툼이 있긴 하겠지만 이미 여러 증인들이 지금 본인의 성폭력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수희 씨, 이승비 씨, 김지연 씨가 이 중에는 말 그대로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고 그리고 낙태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고요. 여자 배우들한테 안마를 하라고 하는 거죠. 어깨부터 이렇게 안마를 하다가 점점 이제 남성의 주요 부위로 내려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타구니 쪽까지 막 내려가고.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든데. 남자이면 제가 봐도 좀 이거는 심하다 싶을 정도긴 한데 사실 이윤택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조만간 이 피해자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아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으로서는 조민기 씨가 있죠? 예,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재임하던 중이었었는데요. 이 사건은 원래 작년 11월 달에 처음 터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알려지다가 이번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건데요. 학교에서는 지금 학생처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이나 징계, 이사회까지 거쳐서 조만간 이제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고 이제 결국 이제 교수라는 거 이제 아마 파면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뉴스룸에 나와가지고
뭐 가슴으로 연결하고 손을 툭 친 걸 가지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아이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소송이 가겠지만 과거에도 보면은 뭐 주병진 씨나 박유천 씨 그리고 뭐 최근에 드라마 나오고 있는 이진욱 씨 같이 성폭행이라고 소송까지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게 성희롱이고 성폭행인지 애매한 경우도 많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요즘 같은 경우 완전 멘붕 그 자체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도대체 어떤 게 성희롱이고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약간 성적인 수치심을 이용하여 뭔가를 하는 모든 행위,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도, 볼을 만지는 것도,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사실 성희롱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럼 예를 들면 직장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가끔 술자리를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서 그럼 이제 후배들이나 여자 후배들 술을 마시고 가끔 이제 어깨동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아까 저 조민기 씨도 그 얘기했죠. 격려 차원에서 쳤다 했을 때 그 학생들이 그렇게 반박했죠. 내가 격려와 추행도 구분 못하는 바보냐고, 우리가 바보냐고 하는 정도로 분명히 의도를 가진 터치에는 느낌이 와요. 여자들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사실 제가 볼 때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윤택 씨도 그렇고 전부 다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갑을 관계에서 갑을 위치한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머 왜 이러세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는 받게 되는 게 맞긴 하잖아요. 너 내가 만지면 너 나한테 싫다고 할 거야? 아, 저는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꽃뱀이라는 말, 물론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은 꽃뱀이란 말로 그 피해자들을 억누르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뭐 저도 남자다 보니까 사실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인데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뭐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어쨌거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빨리 정리되고 제대로 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대우건설 한국GM에서 비치는 대우그룹 기시감 돌파구는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경제팀장이시죠? 이범희 네.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팀 이범희 기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딱딱하죠? 대우라는 이름이 가장 눈에 띄어요. 네. 대우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저는 탱크주의. 네. 그 회장님이셨던 김우중 회장. 김우중 회장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저희 집에도 한 권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집집마다 다 그런 책이 있는 거죠? 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은 김우중 회장의 회고록인데요. 이 책은 1984년에 출간됐습니다. 책 발간 6개월 만에 한 100만 부 정도가 팔렸고요. 당시로서는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로 등극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많은데 요새로 말을 하면 취준생들의 길라잡이 같은 역할을 했던 책인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탱크주의, 이거는 당시에 어머님들이 좋아했었던 문구입니다. 그 대우 냉장고 광고를 보면 문을 꽝꽝 닫아도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100만 번 정도 실험을 했다고 해서 어머님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김우중 회장이 신하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역할을 하는데 일조했던 게 그 김우중 회장의 회고록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고 탱크주의, 이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긴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루머라고 하죠. 그런 네. 루머가 있었어요. 대우가 망한 건 네. 냉장고가 또 고장이 안 나가지고 네. 다시 사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망했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까지 네, 당시에는 뭐 어머님들 사이에서 뭐 몇 년 주기로 냉장고를 바꿔야 되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망했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진행되고 있는 그 GM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한국 GM 사태를 녹화일 기준인 21일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큰 줄기는 한국에서 철수하겠다, 지원을 해달라라는 GM 본사의 입장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안을 가지고 와라 라는 정부, 그리고 여기에 숨죽이는 15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에서도 GM이 2013년 11월 정도에 철수를 했거든요. 이 당시에도 정부에다가 지원금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한 1조 이상의 지원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결국은 철수하면서 오히려 먹튀 논란에 빠졌었거든요. 디시감이라는 이야기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GM 대우의 전신은 대우자동차가 전신이다 보니까 그 대우그룹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대우그룹이 20년 전에 해체되는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그룹의 대재뷰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김우중의 신화 재계서열 2위였어요. 네. 예전 대우그룹 멤버들은 그냥 해체가 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망했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더라고요. 해체되는 과정에서는 김우중 회장의 분식회계의 문제가 그 화두가 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도피를 하는 또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IMF나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그 계열사들이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삼성이나 현대하고는 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김우중 회장은 지금 뭐 하죠? 일단은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베트남에서 그 현지에서 이렇게 왕왕 소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김우중 회장에 대한 평가가 무척 높습니다. 그 과거 대우가 베트남에 진출했을 당시 현지인 대우와 라이따이한에 대한 복지 지원에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베트남에서는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우중 베트남 사관학교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청년 사업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힘을 썼다고 해요. 아무튼 예전 그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우그룹이라는 이름에도 약간 향수가 있잖아요. 네. 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친구네 집 가도 서가마다 없는 데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일부러 뿌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쨌거나 계열사 분리가 돼도 다 잘 성공하고 이렇게 잘 성장을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부장 홍준철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원의 꼼수 비례 3인방 트롤 목마 전략이라는 컷제가 있어요. 네. 국민의당이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렸죠? 그렇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하고 그리고 안철수 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갈린 거죠. 다수가 호남 중진 의원들 들이 민주평화당으로 갔고 나머지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하고 그 안철수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비례 3인방 비례대표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니까 장정숙, 이상돈, 박주현 의원에 관한 얘기예요. 출당 조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방법이 그 당에서 국민의당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은 바민당이지만 바른미래당이지만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해야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을 하고 민주평화당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스스로 나가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탈당을 하는지 출당을 하는지에 따라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제명에 관한 제명 처리를 해달라. 그럼 그 제명 처리가 탈당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렇죠.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지금 당대표가 요구를 했죠. 제명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안 한다. 어차피 당의 재산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몸은 국민의당에 있으면서 민평당 창당 발기인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하고 나서 그게 이제 배신을 하는 거죠, 당에 대한. 그러니까 탈당 내지는 출당 탈당하라. 여기 몸을 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중징계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당을 안 하고 일단 남아 있는 거죠. 예, 탈당을 안 해야 금배지를 유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박지원 지금 민평당 의원이 당시 그 민주당에 있었어요. 민주당에 있었는데 95년도에 이제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었죠. 똑같이. 근데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DJ가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DJ와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대거 그쪽으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탈당을 하고 골로 갔죠. 새정치국민회의로. 근데 비례대표 의원들은 똑같이 만약에 탈당하고 가면 의원직을 버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 민주당에 남아있고, 몸은. 그리고 행동은 그때 이제 새정치국민회의와 같이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명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바로 탈당을 했어요. 네. 탈당해서 의원직을 버리고 그 새정치국민의 대변인이 됐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지금 남아있는 바른민주당 3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자기처럼 하지 말고 남아서 거기서 좀 쳤잖아, 아니면 뭐 이런 역할을 좀 해라, 당을 분탄증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중으로 활동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그렇죠. 해도 되나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당적을 갖게 되면 이건 탈당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게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법이 없어서 몸은 그냥 이쪽에 있으면서 마음은 저쪽에 있고 이런 게 가능한 아주 희한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래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원직 유지하면서 그 탈당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 민주평화당에서 올린 법안이고, 그리고 반대로 한국당에서는 만약에 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그렇게 이적 행위를 하면 이게 제명 처리할 경우에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도록 하는 법안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에서 지역구 선출직이 아니라 당에서 준 그 금배지이기 때문에 후자, 그러니까 당에서 제명 처리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런 게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죠. 그럼 결국 박지원 의원이 지금 이렇게 트로이 목마로 남아달라라는 거는 거기서 진짜 뭔가가 궁금하고 정보를 빼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꼼수인 건가요? 그렇죠. 박지원 입장에서는, 아니, 민평당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가 15석인데, 원내교섭단체라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 배지가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의원을 버리고 오면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뭐 어쨌든 3석이라도 의석수가 늘어날 경우에, 아마 당당 받는 정당 보조금, 국가에서 주는 그런 보조금도 늘어납니다.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그래서 아주 절실한 거죠.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나요? 안철수 지금 의원은 계속 주장하고 있죠. 탈당해라. 그 본인들의 철학과 가치가 맞는 당이 있으면 정정당한 당에 탈당해서 그 당으로 가면 된다. 왜 의원직에 연연하지 마라. 이런 거고, 지금 민주평화당에서는 왜 인질로 잡고 있냐, 볼모로. 그러지 말고 그냥 제명시켜줘라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분은 안철수 의원이 좀 더 있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일요서울 기자수첩,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